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확히는 돌싱이 될 뻔한 싱글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결혼식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체 왜 제가 혼인신고 대신 이별을 선택했는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3년차 프리랜서이자 2년 연애 끝에 얼마 전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위로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탄탄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성격 덕분에 어린 나이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얼마 전 팀장으로 승진했을 만큼 어딘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남자랍니다. 저희 자랑이랑 마찬가지죠. 그런 그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2년 넘게 지켜봤던 터라 그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다지 걱정이 들지 않았어요. 양쪽 집안에서도 둘 다 나이가 있는 터라 결혼의 전제로 만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기에 부모님께 기다리던 소식을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비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시다 얼마 전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평소 커피를 좋아하던 친정아빠를 따라 두 분 서울 근교로 내려가 자그만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늙어서도 저와 언니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손에서 일을 놓으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근면 성실함 덕분에 저희 자매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족하진 않아도 부족할 것 없이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반면 남자친구네 집안 사정은 저희 집과는 조금 달랐어요. 남자친구가 17살 되던 무렵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것도 사업을 하다 빚만 잔뜩 남겼지 말이죠.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해 아버지의 빚만 떠오른 채 5살 터울 누나와 남자친구 그리고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만 세상에 남겨지게 됐죠. 누나는 다니던 대학 졸업도 하지 못한 채 취업을 해야 됐고 남자친구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학업을 이어나가야 됐어요.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는 데 사활을 걸어야만 했죠. 이런 생활로 인해 남자친구는 변변한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에 한 장도 없다며 그때를 회상하면 우울한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프로포즈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님은 은은하게 저희가 결혼에 늦추기 바라는 눈치였기에 더욱이 그의 결정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세이 네가 올해로 몇이라 했지? 29이라고 했던가? 아니요, 올해로 30 됐어요, 어머니. 그래. 여자 나이 30이면 슬슬 모이기만 하면 결혼을 언제 하냐고 물으셨을 텐데 너희 집에서는 아주 별 말씀 없이시지? 아무래도 언니 시집 보낸 지도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네, 언니가 작년에 결혼했으니 이제 딱 1년 됐네요. 아직은 그게 결혼해라 푸시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오빠 만난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되어가다 보니 곧 있으면 결혼하겠지 하고 지레짐작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고작이야 1, 2년 만나본 거 가지고 다 너희처럼 결혼 생각하면 왜 나라에 신혼부부 만들라고 아파트 주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겠어.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는 게 뭐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앞선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너희 둘 다. 결혼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언니 보냈으면 부모님 사정도 여의치는 않으시겠네. 어머님은 서너 번 만나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결혼에 대해 은근하게 떠보셨고 그때마다 영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빠,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매번 우리 결혼 얘기하시면서 탐탁지 않아 하시는데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엄마도 옛날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괜히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남자인데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집은 못 해줘도
뭐라도 두둑하게 챙겨보내야 되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아직 우리 집 형편이 그렇지 못해. 그래서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못 챙겨보낼까봐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도 자기 너무 예쁘다고 우리 나중에 딸 낳으면 꼭 자기 닮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빚을 갚기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지 못한 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 저희 결혼이 충분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친정아빠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 시어머님께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자 곱게 차려입고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찾아뵀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올 게 왔구나 싶으신지 복잡 미미한 얼굴이었어요. 기다렸던 아들 결혼 소식이 반가운 것 같으면서도 이걸 또 어떻게 해서 보내나 싶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한숨에 놀라신 듯 보였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요. 얼마 전에 프로포즈 했어요. 그건 어머니도 세이 참 착하고 예쁘다고 두어하는 모습이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냥 저희끼리 양가에 묻고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했는데 세이가 그 전에 꼭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허락받고 그리고 상견례 날 잡고 싶다고 해서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 너희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어린애들 소꿉장난처럼 연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그래도 이건 너무 준비할 시간도 없이 통보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돼서 빈손으로 장가볼 할 수 없는 노릇인데 말이야. 너희 너무 너희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든 결혼이라는 게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장의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뭐 너희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공짜로 해준다든. 정말이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들이 왜 이렇게 감정적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오빠한테 들어서 잘은 몰라도 뭐 때문에 저희 결혼 걱정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요즘은 집안의 어르신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반씩 모아서 하는 반반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 말씀처럼 어린 나이도 아닌데 부모님 도움에 기대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저희 힘으로 해보려고요. 예단이나 혼수나 이런 것까지 못 챙기더라도 저희 결혼은 저희가 스스로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한시름 놓았다. 미안하다. 시댁이 보잘것도 없는 주제에 빚만 안고 있어서 미안해. 세이야 그래도 내가 너희한테 이 빚 안 가도록 있는 힘 다해 갚고 있다 보니 내 형편이 지금 너의 결혼에 뭐 하나 변변하게 해줄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 뻔히 너희 나이 먹는 거 알면서도 결혼 얘기는커녕 결혼하겠다고 할까봐 노심초사했어.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라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한시름 놓았는지 저의 양손을 붙들고 연신 미안하다며 급기야 눈시울을 붉히시는 듯 했어요. 그래, 새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다고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면 뭐하니. 당장 이번 주말에 어머님 아버님 괜찮다고 하면 상견례 날짜부터 잡도록 하자. 부모님이 경기도로 가셨다고 했지. 카페 문 닫기 어려우시다 하면 우리가 카페로 가도 되니 편히 말씀하시라고 해. 뭐 여차하면 상견례도 너희 부모님 카페에서 하면 되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네 마음이 편해 그런지 하루빨리 결혼하라며 저희 결혼에 속도를 내셨어요. 급기야 저희 친정부모님 카페에서 상견례하면 어떻겠냐 하며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셨죠. 한결 가벼워진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젠 정말 결혼만 무사히 올리면 끝이나 다름없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오만이었어요. 무사히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례까지 받아 결혼 준비에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마침 그간 골머리를 앓고 있던 결혼식장 예약을 마치고 남자친구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결혼식장을 잡지 못할까 그간 긴장해서인지 저는 차에 타자마자 긴장이 풀려 잠에 들고 말았죠. 얼마쯤 잤을까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저는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건 바로 자동차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장까지 예약해버렸단 말이야. 옆에 새이 있어? 일단 집으로 같이 와.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격양된 목소리로 날카롭게 남자친구에게 집으로 오라며 말씀하셨고 마침 깨어있던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도 모르겠다며 우선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급히 시댁으로 차를 돌렸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의 시어머니과 그 옆에 울상인 채 앉아있는 신우가 보였죠. 저와 남자친구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우이는 지방에 있는 회사를 다녀 그 근처에 터를 잡고 있어 상견례에도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 있다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생긴 게 분명했어요. 오늘 그럼 결혼식장 계약금까지 다 내고 온 거야? 네, 그럼요. 진짜 이것도 어렵게 잡았다니까요. 맨날 뉴스에 사람들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가는 결혼식장마다 연말까지 예약이 다 차서 여기도 오늘 계약금만 내면 바로 나간다고 어찌나 겁을 주던지.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누나가 이 시간에 집에 어쩐 일로 온 거야? 아이, 정말 속상해서. 네가 말해. 난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말해 이거 사. 아, 저기 그러니까 미안한데 내가 먼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너희 결혼 좀 미뤄줄 수 있어? 아니 미뤄줘. 부탁이야. 저는 갑작스러운 신우의 결혼 선언에 한 번 놀라고 자기 결혼 때문에 저희 결혼을 미루라는 말에 두 번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그래, 너희가 누나 한번 살린다 생각하고 결혼식 좀 미뤄줄 수 없을까? 앞으로 가족으로 될 사이인데 가족 한번 구한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너희 누나 좀 도와줘라. 안 그래도 시댁에서 네 누나 한번 갔다 왔다고 기를 쓰고 반대했다 하더라. 벌써 임신 10주 차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임산부가 저렇게 삐쩍 말라서 나중에 애나 제대로 낳겠어. 뱃속에 너희 조카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결혼식 조금만 미루면 안 되겠냐? 어머니, 저희도 3달 오면 시기예요. 오늘 오면서 청첩장도 다 주문 제작 넣었고 이미 드레스에 메이크업에 결제한 것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어요. 어차피 형님 시댁에서 결혼 허락해 주신 거 예정대로 저희하고 형님 연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하네, 그것도 한두 달 차이로 결혼한다고 해봐. 누가 그 결혼식을 다시 오겠어? 그럼 너희 결혼식에든 몇천 원 어디서 뽑아 먹을 거야? 초기금으로 본전은 뽑아야지. 몇천만 원이 뭐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닌데. 너희나 네 신우나 두 집 다 결혼한 돈 뽑으라고 하거든. 최소한 반년은 시간 두고 잊을만 할 때 식을 올려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어. 그럼 저희가 아니라 형님이 늦게 하시면 되잖아요. 뱃속에 아이도 있다면서요. 아이 낳고 회복하시고 해도 되고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머니. 얘야, 그러다 네 연님 네 시부모님 마음이라도 바뀌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뭐 나라고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 네 형님이 처음 갔다 왔을 때 그때라도 제대로 잘 갔음 나도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지 않지. 그때도 덜컥 애부터 들어서 유야무야 소리 소문 없이 뭣도 모르고 식부터 치르느라 미친 게 한두 푼인 줄 알아? 어머니,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하객들 때문에 위약금으로 저희 결혼 비용 다 날리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저희가 모은 돈으로 반씩 모아낸 결혼이라 위약금 내면 나중에 집도 못 얻어요. 저희 아직 실혼집 계약도 못했어요 어머니.
계속해서 아직 받아보지도 못한 축의금을 운운하며 눈이 희번떡해서는 저희 결혼에 미루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전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한번 단호히 시어머니 제안에 거절했고 그 옆에서 시누이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돌아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지어보지도 않은 축의금 때문에 지금까지 겨우겨우 이뤄온 저의 결혼에 한순간에 날릴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 소동이 일어나고 얼마 후 카페를 도와달라며 호출한 친정부모님 부름에 저는 친정집에 내려가게 됐어요. 한창 손님이 붐비는 시간이 지나고 커피 한 잔을 내려 한숨 돌리던 찰나 짤랑 하고 카페 문이 열리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부모님은 손님 맞이하기 위해 황급히 일어났고 잠시 후 저희는 손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님 때문이었죠. 시어머님은 삐쪽 얼굴을 내밀고는 어색하게 인사하시곤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안녕들 하셨어요. 상견례하고 몇 달 만이네요. 카페는 여전히 잘 되나 봐요. 손님이 가득 차 있네요. 요 근처가 관광지라 주말에만 그렇지 평일엔 여기 자체에 사람도 별로 없고 카페에 오는 손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먼 곳까지 뭔 일로 오셨어요? 새 이모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사돈 내외 뵈려고 왔어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편히 말씀하세요, 사돈. 실은 이번에 저희 딸이 결혼하게 됐는데요.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번이 초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 될 사람들이 그렇게 결사반대를 했나 봐요. 저희 집 형편에 둘이나 시집장가 보내기 영 벅찬 나머지 애들 혼사 좀 뒤로 밀어주십사 사정하려고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왔답니다.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애들이 결정하고 해온 일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네요. 사돈, 같은 딸 자식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또 결혼식 사진 하나 못 남겨 시집 보내겠습니까? 이미 기울어진 혼사라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야 되는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제발 사돈이라도 이런 제 사정 좀 딱하게 여기셔서 세이 아니 우리 며느라기 좀 설득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도와주세요 사돈. 시어머니의 부탁에 난감한 얼굴을 한 친정부모님은 결국 딸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네 시어머님 딱하더라. 오죽하면 여기 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사정을 하시겠냐. 나라도 네가 그런 처지면 네 시어머니처럼 하겠다 싶더라고. 너희야 조금 미룬다고 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너희가 양보 좀 하는 게 어때? 엄마, 물론 혼인 사정 들으면 야딱하지. 그렇다고 더 좋지 우리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한 건데 위약금 다 물어가면서 미뤄야 돼. 위약금은 사돈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니 일단 미루는 걸로 하자. 시끄럽게 결혼해서 뭐가 좋겠어.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미루게 됐어요. 그러면서 발생하게 된 결혼식 취소 비용에 따른 위약금 모두를 시댁에서 내주셨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에게 미안했는지 나중에 결혼할 때 시누이 결혼 때 받은 축의금으로 한몫 단단히 챙겨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체 그놈의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오길래 이 난리를 피우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사업한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쌓은 인맥도 있고 하니 좋게 몇 철은 들어오고도 남을 거라 하셨죠. 그 정도 돈이면 신우 결혼식은 물론이고 저희 결혼식까지도 문제없다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더군요. 저도 결혼은 처음이라 시어머니 말씀이 그래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겠지 싶어 더 이상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우여곡절 끝에 신우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신우와 결혼한 남자는 신우이보다 한참 어린 연하였어요. 듣자하니 신우가 일하고 있는 지방에서는 꽤 알아주는 지역 유지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몇 대 장손이라며 집안의 어르신이란 어르신은 모조리 모시고 온 것 같았어요. 그걸 보니 신우이 시댁에서 왜 그리 신우이를 탐탁지 않아 했는지 남들이 먹을 생각했는지 알만했어요. 반면 신우이 쪽 가객은 생각만 지금 머릿속에 들어차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역 유지인 터라 결혼식을 시댁 쪽 지방에서 올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신우이 시댁 쪽에서 재혼인 것만큼 집안 어르신들께 들켜서는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죠. 신우이 첫 번째 결혼식에 참석한 7인척은 물론 친구들도 부리지 못하니 그 큰 결혼식장에서 신부 쪽 가격이 텅 비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낙심한데 그토록 바라셨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내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던 신우의 결혼식이 끝나고 그간 신우의 결혼에 치여 뒤로 미뤄뒀던 저희 결혼을 다시금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우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팬데믹이 찾아왔고 날이 갈수록 결혼식 규제가 강화되어 당장의 식장 예약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제 결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하늘도 무심하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희는 나라에서 나오는 규제에 맞춰야 하기에 결혼식장을 제일 마지막으로 예약하는 걸로 하고 우선 집부터 알아보자 싶어 남자친구에게 신혼집을 알아보러 가자고 했어요. 이러다가 결혼식은 고사하고 결혼도 못 올리겠어. 다들 요즘은 먼저 살림부터 합치고 식은 나중에 올린다고 하는데 여차하면 우리도 그래야 될지 모르니까 우선 우리 신혼집부터 알아보자 오빠. 집부터? 그래도 결혼해도 다 순서가 있는 건데 결혼식장부터 잡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낫지 않겠어? 요새 전세 사기는 뭐네 하면서 난리도 아닌데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어디 살지부터 천천히 생각해보자. 괜찮은 집 얻으려면 지금부터 발품 팔아도 못 찾아. 나야 프리랜서야 집에서 일하니까 회사와의 거리 생각 안 해도 된다지만 오빠는 출퇴근까지 생각하면 30-40분 안에 드는 곳에 집 얻으려면 지금도 늦었어. 이후로도 여러 번 신혼집을 알아보자고 이야기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이상하게 집 얘기만 나오면 이리저리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오빠, 도대체 신혼집 얘기만 나오면 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거야? 혹시 이제 나랑 결혼 안 하고 싶어진 거야? 마음이 변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아니, 실은 그게 아니라 신혼집 구할 돈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왜 없어? 형님 결혼하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혼집 얻으려고 모아둔 돈 5천만 원 있었잖아. 근데 왜 돈이 없어? 그게 누나가 결혼하면서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뭐,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니 우리 결혼이 곧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어떡해? 형님이 언제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형님도 생각이 있으면 우리 결혼 생각해서 언제까지 준다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대체 뭐 때문에 그 큰 돈이 필요한 건데? 아니 누나 시댁에서 결혼 예물로 매형차 받고 오라고 했나 봐. 식 올릴 때까지만 잠깐만 쓰고 다시 준다 그래서 일단 급한 사람 먼저 쓰라고 빌려줬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매형에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괜히 자기 걱정하게 하지 말라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지. 그럼 지금 효님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온 지가 몇 달인데 왜 여태 돈을 못 받은 건데? 형님은 뭐라고 하는데? 뭐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여러 번 연락했지. 근데 처음엔 받는 거 같더니 바쁜지 이젠 연락도 잘 안 돼. 그래서 아직 못 받은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누나 있는데 찾아가서 받아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이번 주 내로 해결해 올게. 지금 당장 효님한테 전화 걸어봐. 얼른.
내려가더라도 약속을 잡아야 내려가지. 거기가 어디라고 그냥 무턱대고 내려가. 얼른 내 눈앞에서 전화 걸어. 남편은 제 말에 따라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갔지만 전화를 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형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돈의 갚기는커녕 남자친구의 전화를 피하는 듯 보였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형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했어요. 아직 가족이 되기 전이라 형님에게 제 연락처는 없었을 테니까요. 남자친구를 대신해서라도 형님과 단판을 지어야 됐어요. 안 그랬다간 이번에는 결혼식장 미약금으로 끝나지 않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여보세요? 형님, 저 세희예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죠? 결혼식 후로 연락드릴 새가 없어 이제야 연락드려요. 방금 전까지 바쁘셨나 봐요. 오빠 핸드폰으로 연락하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지금은 통화 괜찮으시죠? 아, 세희구나. 연락처 저장은 안 해놔서 누군가 했네. 방금 장 보느라 마트에 갔었어. 그래서 연락을 못 받았지 뭐야. 근데 세희 네가 어쩐 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네, 다른 게 아니라 오빠한테 빌려간 돈 갚는다고 하신 날이 지났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 돈 안 그래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액수가 크기도 하고 내가 이체 한도를 적게 해놔서 보내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보내야 되는데, 세희도 알다시피 내가 홀몸이 아니라 뭐 한 번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지 뭐야. 곧 금방 보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형님 죄송하지만 그 돈 당장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슬슬 멈춰놨던 결혼 준비 다시 해야 되는데, 당장에 신혼집 얻으려면 그 돈이 있어야 계약금이라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당장 급한 거야? 그럼 세희 네 돈으로 먼저 쓰고 있어. 그럼 되겠네. 아니요. 형님도 이번에 결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신혼집 얻는다고 끝도 아니고 돈 들어갈 일이 산더미인데 당장에 급하게 막아봐야 금세 파산날 텐데요. 그냥 저희 돈 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은행 가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내일 오빠랑 바로 형님 계신 곳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그럼 되겠네요. 아니야.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어차피 나 다음 주에 동창들 모임도 있고 내가 다음 주에 서울로 갈 테니까 그때 보자. 그때 보고 말하자. 그럼 되겠다. 당장에 신우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니 그제야 신우이는 황급히 서울로 올라가겠다 하더군요. 전 그렇게 저희 신혼집 얻을 돈을 받기 위해 신우이를 만나러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신우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신우이 옆에는 시어머님이 함께 앉아 계셨죠.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 하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었어요. 늦었구나. 아직 결혼 전이라 그런가 시댁 식구들 어려운지 모르는구나. 그러니 지방에 사는 신우까지 서울로 불러내지. 일찍 도착하셨나봐요. 저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온 건데, 그리고 제가 간다고 했는데 형님이 한석구 서울에 약속이 있으시다고 올라오신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약속이 동창 모임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하고 약속이었나봐요 형님. 서울에 온 김에 겸사겸사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불렀어. 왜? 설마 엄마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거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지? 네, 그럼요.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형님. 그래서 오빠한테 빌려간 돈은 설마 뽑아오신 건 아니죠? 곧 있으면 은행 문 닫을 시간인데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돈 문제부터 해결할까요? 괜히 어머니 앞에 두고 자식들이 돈 얘기하는 거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 세희 너 얘기 잘했다. 넌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생각이 깊은 애가 어련히 알아서 네 형님이 빌려간 돈 갚겠지? 빌려준 지 뭐 얼마나 됐다고? 2년이 됐어, 10년이 됐어. 고작해야 몇 달인데 그걸 못 기다려서 홀몸도 아닌 애를 서울로 오게 하니? 그러고도 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야말로 어머님하고 형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서운하고 섭섭해요. 저희는 형님 결혼하시라고 저희 결혼식까지 미뤘는데 이젠 신혼집 얻을 돈까지 못 받아서 집도 못 얻게 생겼어요. 너도 생각을 좀 해봐라. 이제 막 시집가서 남편이 빚 갚아준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돈 달라고 하면 앞으로 얘 체면이 뭐가 되며 남편이 얘를 믿고 통장을 맡기겠어. 원래 결혼하면 다 여자 쪽에서 예단이랑 혼수랑 해오는 건데 뭐 더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우리 아들이 빌려준 돈으로 예단 받았다 치고 이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자꾸나.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저희 집으로 결혼한다고 예단 예물 같은 거 안 하기도 했는데 갑자기 없던 예단이 왜 생기며 그걸 왜 저희 신혼집 얻는 돈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머니. 네가 결혼은 처음이란 몰라 그러는 거야. 원래 다 안 한다 간수한다 해도 여자 쪽에서 하다못해 금수저 한 벌이라도 시댁에 가져다 주는 게 결혼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시댁이 어딨네. 나나 되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억울한 마음에 하나씩 따지고 들자 시어머님과 형님은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니 더 이상 예단이나 혼수네 하며 들먹거리지 않더군요. 결국 형님은 남편에게 연락해서 남편에게 빌려간 돈 절반을 우선 갚겠다며 말했어요. 그러고 바로 남편 통장으로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계좌에 지불했죠. 하루 보낼 수 있는 이체한도가 적어 보내지 못한다는 사람이 말이죠. 그럼에도 신혼집을 얻기에는 턱없이 돈이 부족했고 그간 온 집안 사람들이 시댁에 있는 돈을 갚기 위해 어렵게 생활해 이어온 탓에 신용점수가 좋지 않았던 남자친구를 대신해 프리랜서인 제가 어렵사리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신혼집을 계약하게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끝끝내 저희가 집을 얻고 신혼집에 가구를 모두 들여다 둘 때까지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더 이상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희는 결혼식 하객 수용 인원이 가장 적게 규제한 시기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식마저 하객을 많이 부를 수 없게 되자 그럼 대체 못 받은 축의금은 어디서 메울 수 있냐며 결혼식 내내 뾰루뚜한 얼굴로 볼멘 소리만 늘어났어요. 아니 대체 지금까지 내가 낸 축의금이 얼마며 고작해야 둘 있는 자식들 결혼하러 들어간 돈이 얼만데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리면 그 많은 축의금 대체 어떻게 돌려받으라는 건지. 이런 시국에 애 백일잔치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 미치고 팔짝되겠네. 오죽했으면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렸는지 결혼식이 끝나고 짧게나마 열린 피로연에 얼굴도 비추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저희 부부만 남아 이런 시기에도 멍 비워주신 하객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 것만 같던 결혼식이 드디어 끝나고 저희는 부부가 됐어요. 전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 가뿐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죠. 물론 먼저 결혼한 친구들처럼 해외로 몇 날 며칠의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는 없었지만 이 기나긴 결혼의 여정이 끝냈다는 것만 해도 전 이곳이 어디든 그저 행복했어요. 그렇게 짧지만 내 행복으로 충만했던 신혼여행을 다녀와 이 집의 며느리로서 정식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기다리셨는지 초인종 벨소리에 다급히 현관문을 열어주며 밝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재밌었고 좋은 꿈 많이 꿨어. 설마 올해 안에 손주 둘이나 태어나는 거 아닌가 몰라. 결혼 전에 그 난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시어머니는 기뻐 보였어요. 아니 뭐랄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한 저세상 텐션을 보여주며 되지도 않는 허니문 베이비를 찾으시는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가 저를 불안에 휩싸이게 하더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왜 이렇게 180도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가 너희 신혼여행 간 사이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결혼도 정도가 있고 그 기준이 있는 건데 아무리 너희가 너희 뜻대로 하겠다 해도 전통은 지켜야 하지 않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장가보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예단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 하더라고. 갑자기 5천만 원 한 번에 준비해서 턱 만들어주려면 너희도 대출 알아보고 정신없을 테니까 그냥 용돈 준다 생각하고 분할로 다달이 200씩 내 통장으로 뿌리면 어떻겠니? 저는 또 이건 무슨 헛소린지 싶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예단이라뇨? 그리고 5천만 원의 기준이라니 그건 또 어느 나라 기준인지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 시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참을 만큼 참았다 싶었어요. 아 그리고 보니 너희 누나가 빌려간 돈은 내가 먼저 갚아준다고 했어. 그냥 서로 계산하기 깔끔하게 갚아야 되는 돈 빼고 그러고 보내자. 그 편이 서로 계산하기 편하게 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네 누나가 빌려간 돈은 우리 집에서 받을 예단에서 빼고 다달이 보내는 걸로 하자. 그럼 네 누나 빚은 이제 너희한테 없는 거다. 알았지? 더군다나 형님이 갚을 돈이 2천만 원이 좀 넘게 남았는데 기어코 그걸 안 갚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어떻게 하면 돈 안 갚고 예단 뜯어내나 그분이 하셨어요? 안 그래도 결혼하면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어머님 덕분에 확 결론에 섰지 뭐예요. 저 이 결혼 여기서 그만할 테니까 그 예단은 다음 며느리 맞으시면 그때 청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청구하기 전에 도망 안 가면 말이죠. 뭐?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야. 하객들까지 다 불렀어. 그 앞에 서서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그거다 네 친정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시어머님은 잠자코 계시는 저희 친정부모님은 물론 결혼에 잘 살고 있는 저희 친언니까지 불러내서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전 곧바로 그 앞에서 전화기를 꺼내 친정엄마께 전화드렸죠. 그리고 바로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엄마 나야. 어머님이 기필코 예단으로 5천만 원 받으셔야 나 며느리로 인정하시겠다는데 나 아무래도 이 집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에 5천 들이 물 바에는 그냥 결혼식에 오시는 하객들한테 축의금 다시 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 엄마 아빠는 이런 내가 창피해? 그딴 소리 아는 집구석에 뭐하러 있어? 당장 나와라. 어차피 축의금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통장에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얼른 다 돌려드리고 끝내. 네 인생이 더 중요하지. 조상신이 구했다 생각하고 얼른 그 집에서 나와. 어머니 들으셨죠? 저희 부모님이 얼른 여기서 나오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날로 시어머니께 이혼 선언을 했고 마침 청첩장 보낼 때 만들었던 연락처 목록에 있길래 계좌번호 물을 겸 무슨 일인지 간략하게 단체 문자를 보내드렸답니다. 신우이가 이번에도 속도 위반으로 재혼하는 바람에 준비해오던 저희 결혼도 뒤로 밀리고 더군다나 신우가 신혼집 얻을 때 돈까지 빌려가 안 갚아서 한바탕은 신혼집도 못 얻을 뻔했다고 말이죠. 여기에 시어머님이 요구하신 예단이 무려 5천만 원에 이르는데 정작 저희 집 받은 거 하나 없이 미약금까지 물었다며 있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문자로 정리해 안내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결혼하면서 든 모든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시댁에 청구해 버렸답니다. 이후 저는 받았던 축의금을 모두 돌려드렸고 시댁에서 결혼 비용은 물론 약간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아내며 자칫하면 지옥으로 갈 뻔한 저의 첫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반면 문자로 개망신당하고 아직도 축의금을 돌려주지 못한 시어머님은 주변에 연락을 끊고 잠수 탔다가 그만 동네에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잡혀
머리채까지 한 무더기로 뽑히고 말았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다 가족분이라서 계좌이체로 들어온 축의금은 빠르게 돌려드리고 저희 쪽은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결혼식을 미뤘다고 알려들었기에 이번에도 미뤄줬나 하고 자세히 물어보는 지인들도 없었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결혼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단순히 연애를 오래 했다고 익숙하다고 물 흐르듯 그렇게 둥둥 떠밀려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부디 저희 다음 결혼은 지옥이 아닌 천국이길 바라며 지금까지 나락에 떨어질 뻔했던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길 바라며 전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